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감사 화훼 집화장에 가서 절화 장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할 거는 부루트인데요. 이 부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가 부루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정말 예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제일 싱싱한 거를 사는 게 제일 관건이다. 절화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눈이 있으면 얘는 성공하기 쉽다. 이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겠어요? 줄기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눈입니다. 눈. 여기서 나중에 새싹이 올라올 건데요. 이 친구들이 있으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눈은 겨울에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이제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줄기 바로 안쪽에서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쵸? 이런 아이들도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중점적으로 고르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가 굵어야 돼요. 대가 굵어야 되는데 제가 두 종류를 골랐어요. 지금 이 종류는 뭐였냐면 이 친구는 부루트고요. 두 번째는 빅토리아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샀는데요. 자, 보시면 부루트하고 빅토리아는 줄기가 다릅니다. 빅토리아가 훨씬 더 두껍죠. 그래서 빅토리아가 삽목은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 얘도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목의 8알은 정말로 싱싱한 아이를 사느냐 못 사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가위를 소독합니다. 자, 소독하고요. 저는 여기 제 장갑에도 균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제 장갑에도 에탄올을 뿌려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독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요 정도 크기로 길이가 너무 짧은 것보다는 또 길이가 긴 게 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는 삽목을 다 할 거예요. 자, 이 정도쯤에서 저는 과감히 자르겠습니다. 요 윗부분은 꽃은 나중에 꽂아서 보시고요. 이렇게 길게 자르겠습니다. 짧은 것보다 자라는 걸 보니까 긴 게 좀 더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긴 아이들을 한 두 번 나눈다고 생각하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때 줄기가 굵은 걸 고르셔야 돼요. 줄기가 굵고 그리고 살 때 어떤 게 있냐면 위에 사다 보면 이거를 다 잘라준다고 말을 해요. 잎을. 그럴 때는 잎을 최대한 만지지 마세요. 가지치기 이런 거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그냥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얘가 최대한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요. 상처를 입지 않아야 튼튼해서 삽목이 잘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절화 장미를 삽목을 해서 성공은 했었는데요. 성공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는 제가 그때 사면서 느꼈던 거지만 국화도 그렇지만 장미도 동일한데요. 얼마만큼 싱싱한 아이를 살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점입니다. 관점 포인트는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얼마나 싱싱한 아이를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잘 담가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병이 들어있는 애들은 잎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잎을 보면요, 잎이 하얀 게 지금 쌓여 있다. 그 말은 흰가루병에 걸렸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검은 전무늬나 노란 전무늬가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아주 깨끗하죠. 잎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잘라주시고 이 친구는 봅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잎은요 여기에서
과감히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잎은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요 정도만 있어도 돼요. 자, 요 정도만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잎은 광합성을 할 때 나중에 필요할 건데요. 그러지 않아도 새 잎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 이 정도만 남겨놓고 없애도 됩니다. 자, 여기도 다 잘라주시고요. 자, 요 잎이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요만큼만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워낙 꽃이 예뻐요. 오늘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잘라주시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독이 중요합니다. 자르다 보면 이렇게 잎 앞쪽에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맨 위에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어요. 보시나요? 나중에 여기에서 새순이 올라올 거예요. 삽목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새순이 올라올 거라 이 아이들은 다치지 않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여기서 새순이 다 올라올 겁니다. 이 친구는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는 송이가 정말 크지요. 자, 요 친구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첫째는 대가 아주 굵습니다. 대가 아주 굵죠. 대가 굵은 아이들이 삽목이 이 친구도 보면 요렇게 줄기 안에 요렇게 새순이 올라오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아이들은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도 자르는 길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이렇게 자르고요. 위에 2번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몇 거 빼고 이렇게 2번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것도 지금 잘라보겠습니다. 빅토리아도 이렇게 여기 보면 안에 새순이 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그 뒤쪽에 있는 줄기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요 잎사귀도 너무 크면 반만 남겨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반만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거꾸로 자르시면 더 편해요. 요렇게 자르면 더 불편하니까 안에를 잘 보기 위해서 거꾸로 보시면서 사선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여기 부분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기는 여기에 보면 잎은 이 정도만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뿌리를 잘 내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삽목은 겨울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게요. 제가 보니까 눈도 겨울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잎이 올라오는 것도 겨울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이 장미는 제철입니다. 삽목의 제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주의하셔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저기 보이시죠? 하나. 브루트를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트 색상 너무 예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남사 화훼단지에서 이 아이들을 계산하고 바로 데려올 때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왔어요. 혹시라도 화원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라는 바로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물에서 이 아이들이 물관에 물을 충분히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싱하게 데리고 오려면 이 아이들을 그냥 신문지에다 싸갖고 오지 마시고요. 바로 오실 때에는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사진으로는 보여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맨 밑에다가 물 빠진 망을 깔았고요. 붉은 난석을 깔았습니다. 물 빠짐이 좋으라고. 그리고 이 흙은 삽목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요. 거름이 없으면 돼요. 거름이 없는 모래든 그냥 흙이든 뭐 집배 펠렛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저희가 산에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밭에 있는 흙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서 구하실 수 있는 흙이면, 거름이 없는 흙이면 괜찮습니다. 거름이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은 왜 척박한 환경이어야 뿌리가 먼저 형성을 되도록 이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먼저 형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요 바르는 거는 뭐냐면요, 루톤이에요. 루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루톤은 농약사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 물건은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루톤은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밝은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약사에 가셔서 이렇게 삽목하려고 한다, 뿌리가 좀 잘 형성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루톤을 저는 가루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루톤은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끝부분에다가 요거를 톡톡톡톡 묻혀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묻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흙은 그냥 이 아이 가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도구를 이용하셔서 뿌리를 이렇게 흙을 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꽂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먼저 저는 물을 다 충분히 물을 주고 흙을 척척하게 적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물을 더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당연히 삽목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저는 물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지금처럼 매일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막 흥건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축축한 거예요. 축축한 거. 저는 항상 삽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축축이 아니고 촉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오늘은 얘를 삽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축한 상태이지만 이 아이를 한 번만 더 물을 주고 물을 충분히 다 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집 안에다가 넣어 주시고, 삽목둥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삽목둥이들도 통풍이 아주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 다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저는 밖으로 다 데리고 나올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통풍을 최소 뭐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저는 아주 춥지 않는 날이면 냉해를 입을 정도다 그러면 절대 데리고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통풍을 단 30분이라도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올 겁니다. 매일매일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요, 동일하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충분히 뿌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아이들은 지금 보니까 눈도 있었고 새싹이 나오려고 조그만하게 기다리는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이 잘 뿌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분명히 새싹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제가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루톤을 바르시고 이렇게 콕 꽂아주시고, 그리고 또 꾹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삽목을 하고 그 하루가 지났는데요. 우선은 오늘 날씨가 햇볕은 쨍하진 않지만 춥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삽목한 아이들, 삽목둥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도 통풍이 아주 중요합니다. 습도 유지, 그리고 통풍, 그리고 냉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온도면 충분합니다. 실내에 놔두셨다가요, 지금은 한겨울이잖아요. 저녁에는 영하 9도, 10도까지도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당연히 실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겨울에 제가 삽목을 한 거니까 실내에다가 놔두시고, 대신에 이 아이들이 다음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이렇게 저는 나와서 삽목둥이들을 항상 이렇게 통풍을 시켜줍니다. 통풍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아이들이 공기에, 이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충분히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통풍이 잘 돼야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흙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보여드린 영상에 제가 아마 같이 올릴 건데요, 영상에는 축축한 흙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물이 충분히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촉촉한 상태가 됐는데요, 촉촉한 상태는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삽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이 흥건히 보이는 축축함은 안 됩니다. 축축하게 되면 썩어요. 그래서 축축함이 절대 아니고요, 촉촉한 흙을 만들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촉촉함이란 제가 손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보면 흙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느낌이 뭐냐면 누르면 쏙 들어가지만 이 아이들이 흙이 진흙처럼 묻어나지 않아요. 진흙처럼 묻어나는 거는 그거는 축축인 거예요. 축축. 진흙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썩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져보시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건조하니까 물이 빨리 마르겠죠. 만졌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 없거나 내가 손에 약간 물의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촉촉하다라는 거는. 근데 물이 묻어나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요 정도만. 요 정도에 손에 살짝 묻어있는 요 정도가 축축한 게 아니고 촉촉함입니다. 요 정도만 만들어 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물을 삽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을 말리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촉촉이 아니라 축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축하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은 썩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공간에 있어도 아이들은 썩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닌 곳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정말 이렇게 말랐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상은 많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흙을 항상 손으로 만져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저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촉촉함이 보이지만 매일 손으로 만져보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만져봅니다. 삽목둥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날씨가 따뜻한 경우 또는 이제 살짝 서늘해도 괜찮아요. 살짝 서늘한 건 당연히 겨울에 괜찮고요. 춥지만 않으면 이렇게 나와서 바람도 쐬고 통풍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도 영상으로 당연히 남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